여러분, 소금 줄이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칼로리 제한하는 거 건강한 거 맞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이 모든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노인에게 잘 관리하는 것이 위험해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몸은 단순히 늙은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젊은 몸은 댐이 있는 강과 같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도 적게 들어와도 댐이 조절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댐이 없는 강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바닥이 드러나고 조금만 넘쳐도 범람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노인 신체의 4가지 변화. 첫째, 항상성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 한 달이 걸립니다. 셋째, 저장 능력이 감소합니다. 근육도 줄고 뼈도 약해지고 영양소를 비축해둘 공간이 줄어듭니다. 넷째, 변동성이 커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큰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2% 감소하고 뼈 밀도는 매년 0.51% 감소합니다. 위산 분비는 젊었을 때의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젊을 때처럼 줄이고 관리하는 전략을 쓰면 이미 줄어든 기능이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정 줄인 소금, 사라진 균형 감각.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를 위해 소금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되라는 말을 종교처럼 따르죠. 그런데 나트륨은 혈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경신호 전달의 핵심 물질입니다. 나트륨이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신경세포에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저나트륨 혈증, 즉 나트륨이 결핍된 노인을 조사했더니 낙상 위험이 2.3배 증가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1.8배 높았고 어지럼증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것과 넘어져서 골절되는 것,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통계가 답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입니다.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혈압 수치 10mm 머큐리를 낮추기 위해 넘어질 위험을 2배로 높이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노인에게는 완벽한 수치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면서 필요하면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소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다가 균형 감각을 잃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함정 낮춘 콜레스테롤, 약해진 뇌. 콜레스테롤.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경계합니다. 나쁜 것, 혈관을 막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미엘린 초를 형성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고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특히 뇌를 보면 전체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뇌는 지방으로 만든 장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85세 이상 노인을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습니다. 중간 수준을 유지한 그룹은 인지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편이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하인 노인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높았고 급격한 콜레스테롤 감소가 있으면 기력 저하와 무기력증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인의 뇌는 이미 신경세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물질까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나이별로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40에서 50대의 목표는 장기적 심혈관 질환 예방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목표는 현재 뇌 기능과 삶의 질 유지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인에게는 높은 수치 자체보다 급격한 변화가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함정 알약 칼슘, 사라진 움직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세요. 이 말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고 안심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계속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체중 부하, 즉 중력, 근육의 당김, 즉 운동, 충격과 진동, 즉 활동. 칼슘은 단지 재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칼슘 알약을 먹습니다. 뼈 건강 챙겼다고 안심합니다. 햇볕 쐬러 나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운동량이 줄어듭니다. 뼈에 전달될 자극이 사라집니다. 결과는 뼈는 약해집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만 먹은 그룹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칼슘만 먹은 그룹은 뼈 밀도 변화가 미미했고 골절 예방 효과도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운동과 적절한 시기, 칼슘을 함께 한 그룹은 뼈 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균형 감각 향상으로 낙상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 골절의 주요 원인은 뼈가 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서입니다. 약한 뼈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이 없습니다. 튼튼한 뼈라도 자주 넘어지면 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앉아서 칼슘 알약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뼈 건강에 100배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함정 비타민 알약, 무너진 식사. 식사는 대충 해도 비타민 먹으면 되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알약 비타민은 단일 영양소 또는 소수 영양소만 들어있고 흡수율도 개인차가 큽니다. 식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실제 음식은 수천 가지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고 영양소 간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씹고 소화하는 과정 자체가 건강 자극입니다. 노인이 비타민 알약에 의존하면서 식사를 소홀히 하면 연쇄 효과가 시작됩니다. 첫째, 음식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결핍되고 미량 영양소와 식물성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둘째, 씹는 횟수가 감소합니다. 침 분비가 줄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뇌 자극이 감소합니다. 셋째, 장 기능이 약화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넷째, 식욕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니 배고픔 신호가 둔화되고 더 안 먹게 되고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근육 손실이 가속되고 기력이 저하됩니다. 실제 노인 영양 상태 연구를 보면 보충제만 의존한 그룹은 전반적 건강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식사를 한 그룹은 건강 지표가 유지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 노인일수록 실제 음식 섭취량이 적었고 근감소증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리는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근육이 녹고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버리는 노인은 매우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특정 비타민 결핍이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의 붕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암, 심장병, 뇌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다릅니다. 네 가지 진짜 위협. 첫째, 낙상과 골절입니다.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매년 1회 이상 넘어집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20에서 30%입니다. 넘어진 후에는 또 넘어질까봐 활동량이 급감하고 활동이 감소하면 근력이 저하되고 그러면 더 쉽게 넘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근감소증입니다. 70대 이상 약 30에서 40%가 겪습니다. 단순 근육 감소가 아니라 전신 기능 저하입니다.
일상생활 능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고 조기 사망률과 직접 연관됩니다. 셋째, 영양실조입니다. 이번 노인의 30에서 50%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됩니다. 넷째, 탈수입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만성 탈수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너무 줄여서 생긴 기능 저하입니다. 위험 순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0에서 50대의 건강 위협 순위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합병증,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실질적 위협 순위는 낙상, 근력 저하, 영양 불량,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의 큰 병을 막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당장 오늘 넘어지지 않는 것, 내일도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선에서 유지로. 젊을 때 건강관리의 목표는 개선이었습니다. 체중 감량, 근육 증가, 수치 개선, 체력 향상.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 목표는 유지입니다. 현재 기능을 지키는 것, 더 나빠지지 않는 것,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교표를 보겠습니다. 젊은 건강은 수치 낮추기가 목표지만 노년 건강은 기능 유지가 목표입니다. 젊은 건강은 예방 중심이지만 노년 건강은 낙상과 탈진 방지가 중심입니다. 젊은 건강은 장기 위험을 고려하지만 노년 건강은 당장 삶의 질을 고려합니다. 젊은 건강은 공격적 관리지만 노년 건강은 안정적 균형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이 관리가 10년 뒤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무너뜨리는가? 80세 노인에게 10년 뒤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금 기력을 떨어뜨리는 식단을 강요하는 게 맞을까요? 85세 노인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노인에게 건강이란 오래 사는 것보다 덜 아프고 덜 넘어지고 덜 잊는 것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의 새로운 원칙 5가지. 첫째,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유지입니다.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기보다 변동폭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장기 예방보다 당장 삶의 질입니다. 10년 뒤보다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약물 증가보다 생활 기능 유지입니다. 약을 하나 더 먹기 전에 걷기, 먹기, 움직이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수치 관리보다 낙상 예방입니다. 완벽한 혈압보다 넘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보충제보다 실제 음식입니다. 알약보다 음식, 영양소보다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 재조정. 극단적 제한은 위험합니다. 음식 맛이 없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적정 섭취를 유지하면서 혈압은 필요시 약으로 조절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줄이되 반찬은 적당한 간으로 먹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에서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재평가. 무조건 낮추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피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중간 수준 유지도 괜찮습니다. 계란, 생선, 견과류 등 좋은 지방은 적당히 섭취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뼈 건강의 진짜 전략. 칼슘 알약만 믿지 않습니다. 매일 2030분 걷기를 실천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줍니다. 식사의 복원. 비타민제보다 다양한 음식 섭취를 우선합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먹습니다. 식사량이 줄더라도 다양성을 유지합니다. 반찬 가짓수를 늘립니다. 색깔 있는 채소를 매일 먹습니다. 단백질은 매끼 손바닥만큼 섭취합니다. 낙상 예방이 최우선. 집안 환경을 점검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개선하고 전선을 정리합니다. 매일 균형 운동을 합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기, 발끝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합니다.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노인의 몸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균형입니다. 덜 먹는 건강이 아닙니다. 덜 쓰는 건강이 아닙니다. 덜 움직이는 건강이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유지하는 건강. 이게 노년 건강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빼는 건강, 줄이는 건강, 제한하는 건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수치보다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힘. 10년 뒤 위험보다 당장 넘어지지 않는 균형. 이게 진짜 노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또는 나이 드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맛있게 드시고, 오늘 조금 더 걸으시고, 오늘 덜 넘어지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